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2시 라이브는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은 반가운데 이렇게 또 코는 왜 이리 심술을 부릴까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증상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닥터체와 함께 들여다보는 귀, 코, 목, 세상. 네, 이 시간은 최승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십니까, 다들? 2달 만에 뵙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네. 1월 달에는 굉장히 으슬으슬 추워하면서 여기를 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와 이제 정말 봄과 그 여름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별로 춥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단지 차 쪽에 많이 쌓인 송화가루들이 노란 송화가루들이 날려서 좀 하늘이 뿌예 보였다는 거. 네. 오늘 딱 마침 주제랑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송화가루 때문에 고생 중이신 분들 또 알레르기 비염으로 네.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지인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대요. 뉴질랜드는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다. 청정 지역인데 청정하죠. 결국 그 지인분은 가족을 남겨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왜요? 아세요? 너무 청정한 지역이고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네. 도시 생활에서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알레르기 물질하고 접촉을 해서 너무 고생을 해서 도저히 못 참고 돌아오셨다는데 이게 제주도에도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해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 잡초나 나무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알러지, 특히 뭐 삼나무 이런 송화가루 날릴 때 그래서 좀 그거를 못 참고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가끔 들어보곤 하고요. 환자분들한테도 입도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알러지는 좋아지는 사람 반, 네. 안 좋아지는 사람 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좀 좋아지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을 겪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계속 재채기 하시고 맞습니다. 콧물 흘리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실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끔 커밍아웃을 하는 게 저도 코가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 이제 대학교 갈 때 학원 생활하면서도 너무 고생을 했고 이제 학생 때도 시험 보는데 너무 코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서 네, 이비인후과 의사를 했는데 약간 그때 고생한 덕에 환자분들의 마음을 공감을 좀 잘하고 더 있습니다. 공감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고 특히 제주 하면 삼다도가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주변에는 딱히 송화가루가 날릴 일이 없는데 또 바람과 바람을 타서 막 날려오다 보니까 요즘 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가운데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알레르기 비염은 사실은 뭐 계절을 타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사시사철 있을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 네. 항상 많은 환자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요즘은 조금 더 이제 걱정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지금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너라는 꽃님 안녕하세요. 또 태우건님, 다해줄게님, 그런님, 아름답다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봄에 엄청 심하게 나오는 비염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호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는데 이 봄이랑 가을 되면은 진짜 너무 괴로워서 아침마다 재채기가 폭발하고 콧물에 코막힘까지 증상이 있습니다. 출근 준비할 때마다 멘붕이 오는데 병원에서는 면역 치료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제 저거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면역 치료는 아쉽게도 모든 알러지를 다 조절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보통 설화 면역 치료라고 해서 입 안에 혀 밑에다 녹여 먹는 그런 면역 치료가 비교적 안전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치료인데 네. 이제 그거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은
봄, 가을이 그랬다 그러면 네. 진먼지 진드기보다는 네. 잡초라든지 나무 이런 꽃가루 쪽에 알레르기일 확률이 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검사를 해서 네. 확인을 하고 진먼지 진드기가 강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이제 무조건 좋아진다란 말은 확실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는 정말 효과가 높아서 네.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다가 네. 최근에는 열심히 권유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학회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보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이제 축적된 데이터들이 방출이 되다 보니 네. 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면역 치료 같은 경우가 뭐 집 먼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꽃가루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 치료가 좀 되나요? 꽃가루도 면역 치료가 되긴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설화 면역 치료로는 좀 어렵고요. 피하 주사 요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사를 놓다 보니 조금 한계점도 있고 좀 아주 드물지만 뭐 한 125만 명에 한 4명꼴로는 좀 심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250만 명에 한 명꼴로는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 보니 어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저도 네.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설화 면역 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고 면역 치료 효과도 좋아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확인된 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환자분들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네, 우리 호프님께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알러지가 또 어떤 알러지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하양님께서도 최승효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우리 오영도님께서도 이렇게 출석 체크하며 불러주셨습니다. 자, 위스키님께서는 원장님 비염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이 코막힘과 콧물 증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지금도 비염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비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항상 감기일 가능성도 있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알레르기 약은 알레르기 비염에는 정말 특효다. 막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온다. 네. 하지만 그 약을 한 3일 이상 먹어도 확실한 효과가 안 나오고 예전처럼 예전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건데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라.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항생제를 추가로 먹는다든지 다른 부비동염이 아닌지 사진을 찍어 본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당부를 드리고 항상 전해드려요. 왜냐하면 타 병원에서든 아니면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저 비염이라고 들었고 비염약만 계속 몇 개월을 먹었다고 오셨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부비동염이 심한 경우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비염에 제일 흔한 건 알레르기 비염이거든요. 물론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알레르기 비염이 맞다면 약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좋다. 네. 약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뭔가 다른 2차적인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그거그님은 안녕하세요. 지인의 딸이 19개월입니다. 아이고, 6개월 때부터 중이염을 자주 앓았고요. 최근에는 양쪽 귀에 중이염이 너무 심해서 온갖 곳을 다니다가 얻은 결론은 전신 마취 후에 양쪽 귀에 관을 꽂아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아마취과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당장 시술이 어려운 병원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만 내리고 대기가 내년까지도 꽉 찼다고 합니다. 이 유아 전신 마취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곳이나 비슷한 상황이라 지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시술 가능, 마취 가능한 추천 병원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말을 막 배워야 되는데 귀 통증 때문에 발음과 표현 등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뭐 제주도시라면 제주대 병원 가면 되죠. 특별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어려운 친구도 시술은- 최근에 했거든요, 예. 아기가. 어려운 시술이 아니니까.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면 마취만 해서도 해드렸던 적이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제주도시라면 제주대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이시면은 꼭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이제 좀 규모가 큰 수술을 네. 하는 이비인후과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꼭 이제 서울대병원 이렇게 큰 네, 병원만 가야 되는 그럴 거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죠. 네. 네. 아이고 그래도 19개월이 너무 어린 아기라서 많이 뭐, 걱정은 되시긴 할 것 당연히 같아요. 걱정되지만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엄마 아빠가 마취하는 것보다 얘가 마취하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왜요? 소아들이 더 훨씬 네. 물론 마취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긴장을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회복 속도도 빠르고 애들이 그리고 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뭐 5분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다 보니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긴 거지. 아하. 마취를 유지하고 오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제 아는 친구네 아기도 이제 6살인데 되게 또 비교적 간단한 시술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조금 큰 아이들은 그냥 여기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잘 이 문제가 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투어님께서 50대 후반 남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비염 발생, 지금까지 3번 정도 비염 수술 차도가 없습니다. 이 비염 면역 주사 효과가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을 맞아야 하는지, 몇 년간 맞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면과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나이가 어릴 때. 네. 그리고 수술도 이제 지금 비염이라고는 이제 많이 혼동들 하시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비염 중에 하나고 네. 제일 빈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그래서 비염 중에 어떤 비염이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비염 증상들 중에서도 코막힘이 심하다. 그게 1번이다. 내가 코막힘만 개선돼도 정말 편하겠다. 네. 그럴 경우엔 저는 수술을 추천을 해요. 무조건 수술을 추천하진 않고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일 때는 수술보다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더 추천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내 여러 가지 증상 대표적인 게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뭐 후비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난 코만 뚫리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으면 알레르기 비염 때도 저는 수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비염 증상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셨지만 그런 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치료라는 게 아까 혈화 면역이 있고 주사 치료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사 치료라는 거는 피하요법은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응급으로 처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왜 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 그 주사를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연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어떤 질환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면역 치료를 할 때 문제가 없는 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고요. 네네.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어떤 종류인지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인지 아니면은 주사 같은 걸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럼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효과는 좋지만 그 적응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적응증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기까지. 네. 이게 요즘 뭐 면역 치료가 대세라더라.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해도 이제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알레르기에 해당되는지. 그냥 무작정 네.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전후 사항을 다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오늘 큐리아님께서는 이 비중격 연골 뒤에 있는 비중격 뼈는 어떤 경우에 교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보통 연골만 교정하던데 뼈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은 연골이 다 휘어서 그런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비중격 만곡이라는 질환인데요. 연골 부분이랑 그 밑에를 받쳐주는 얇은 뼈 같은 게 같이 있어서 연골도 제거하지만 뼈를 좀 쳐서 잘라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태를 봐야 되면 저 수술은 일단 1번은 코막힘이 심할 때 하는 수술이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처음 들었어요. 네. 비중격뼈.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연예인 민경훈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민경훈 아시나요? 아우 저 가시 노래 좋아합니다.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경훈 닮았다는 처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남이시죠. 자, 큰나무님께서는 선생님 비형 면역 주사라고 불리는 히스토블린 주사 한번 맞으면 꾸준히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단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스토블린 주사도 이제 너무 이제 유행처럼 각광을 받았던 주사다 보니 요새는 약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 상태예요. 그 정도예요? 예, 우와. 저희도 뭐 사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정말 이제 빠른 치료 뭔가 좀 한 방을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피하 면역 주사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맞을 때는 저희도 약간 긴장을 하고 나들이고요. 물론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네,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히스토블린 주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번을 맞는 게 한 사이클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예, 3번을 맞고 좀 기간을 지켜보다가 효과가 좋은데 조금 뭐 증상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럼 네. 또 한 번 더 맞고 약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예, 3번이 한 사이클이고 증상 보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 부작용은 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네. 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호흡이 막 좀 곤란해지거나 심한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네. 이런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만 맞기보다는 세 사이클로 맞아요. 3번을 맞아서 세 번, 한 사이클, 그래서 필요하면 2-3번 더 맞을 네.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 자, 바네서님께서는 제가 며칠째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고생 중이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탄 것 같이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 건지 이 해결 방안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히고 아까 말한 뭐 살 같은 코 속에 살이 있고 비중격도 있는데 이제 합의각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점막이 붓게 돼요. 근데 우리 귀랑 코랑 통해 있는 이관이라는 그 입구가 코 쪽 입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같이 부을 수 있죠. 아. 그러면은 공기나 이게 통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물도 찰 수가 있어요. 중이염처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귀가 멍멍하고 한 거라서 이거는 제일 일반적인 치료는 역시 알레르기 약물 치료를 해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고에 따르면 소아에서는 저런 아까 저쪽 길이 안 좋아서 생기는 중이염 이런 것들이 많이 면역 치료를 했을 때 줄어들었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POP님께서 이게 MAST 예, 검사, 마스트라고 마스트 합니다. 검사가 뭔가요? 알레르기 검사인지 마스트 검사를 받으려면 이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는데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알레르기 검사는 그 피부 단자 검사를 해서 스킨 프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팔에다가 보통은 우리 알레르기 물질들을 한 번씩 주사를 오. 바늘로 뜬 다음에 약을 떨어뜨려서 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할 때마다 한 바늘씩 떠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하기가 힘들겠죠. 난리 나죠. 예, 그리고 이 면적이 문제라서 애들은 팔이 너무 좁고 하기 좁잖아요. 때문에 몇 개 못 해요. 그래서 뭐 등에다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 검사는 아까 말했듯이 좀 번거롭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먹거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요새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트라는 검사를 하는데 혈액을 뽑아서 108가지에 대한 그 알레르기 물질들 들어봤어요. 그 들어봤어요. 검사를 하는 건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에서 그물을 그냥 휙 던져서 뭐가 걸리나 보자. 걷었더니 이제 걷어 여러 나오는. 가지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는 민감도라는 게 높지만 정말 이게 안 나왔다고 정말 알레르기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좀 정확도 살짝 예, 떨어지네요. 약간 떨어지고요. 가격도 이제 보험 수가로 이제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1차적인 스크리닝 검사로는 좋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엔 어떤 검사를 하냐면 이뮤노캡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물고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는 제주도의 유명한 참돔을 잡고 싶어. 참돔을 찾으러 다이버가 작사를 들고 작사는 불법이지만 작사를 들고 찾아다니는 거죠. 참돔 딱 잡는. 그러니까 한 놈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이 6개밖에 안 돼요. 이제 5세 미만 애들은 12개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네.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의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좀 흔하거나 의심이 되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스트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알레르기가 있어. 있어. 그런데 뭐 이제 IgE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높아.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거 진먼지, 저희 병원은 진먼지 진드기, 유럽형, 미국형,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그 다음에 삼나무, 제주도, 네네네. 그 다음에 제주도가 또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6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6가지 항목밖에 일단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럼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네.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나 뭘 먹었는데 뭘 했는데 더 낫어요.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은 걸 좀 빼고 집어넣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나와서 어떤 친구는 마스트에서 없었는데 이제 이걸 해서 진먼지 진드기가 심하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벌써 굉장히 오래 고생했던 친구라서 바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면역 치료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알러지라는 게 없었었는데 분명히 또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그럼요. 애완동물 같은 거. 네네. 그게 뒤늦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아에서 네. 빨리 그런 진먼지 진드기 정도 나오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 면역 치료를 빨리 해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알레르기 물질에 이제 감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레르기가 그냥 우리가 아토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네. 행진이라고 하는데 그 알레르기 비염 다음에 천식도 올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 천식. 빨리 치료해주면 천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네. 막아준다라는 보고가 나와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지금 면역 치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네, 아기 때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주제가 면역 치료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다해줄게님께서 선생님 설화 면역 치료 효과는 어떤가요? 좋은가요? 이미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좋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저 동기들 대학에 있는 동기들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 저도 지금 이제 새로 병원 옮기면서 하고 있는데 효과 좋아요. 무조건이라고 하면은 네. 진짜 좀. 진먼지 진드기는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잘 먹고 잘 살기님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님께서는 선생님 만성비염이랑 이 알러지 비염이랑은 치료 방법이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구분법이 좀 모호한데 우리가 이제 비염이라고 하는 게 급성 만성이라는 건 시기적인 거예요. 만성은 정말 3개월 이상 몇 년 계속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비염들 중에 알레르기 비염이 들어가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급성일 수는 없어요. 계속 해마다 생기거나 1년 내내 그러니까 만성에 들어가는데 그런 알레르기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물 치료, 보존적인 치료, 면역 네. 치료 이런 것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냥 만성 비염 중에서 이제 살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나서 코 안에 그 점막이 두껍고 태생적으로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점막을 좀 잘라내주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수술은 코막힘이 1번 증상일 때 추천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코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은 1번이 수술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0년 전에 이화여대학병원에서 신광제약거를 주사 맞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심장충격님께서 1년 전에 병원에서 혈관성 비염 진단을 받았는데 요즘 너무 심해졌어요. 아이고, 아침마다 코가 막혀서 이 숨 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향히스타민제도 효과가 그때뿐이고 점점 내성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혹시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의 치료는 없을까요? 이제 혈관성 비염은 아니고 혈관 운동성 비염일 것 같은데 이런 증상들은 보통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약간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온도나 뭔가 향 이런 담배 연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뜨거운 걸 먹는데 콧물 맑은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럴 때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약물에도 사실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그 딱 한 가지 약이 있습니다. 뭐 제품명을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리노벤트라는 약이 제일 좋고요. 그 약을 써서 증상이 좋아지면 혈관 운동성 비염일 거라고 진단을 좀 내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질문들이 많이 주시고 되게 많이 고생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다양하게 진짜 너무너무 고생 중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어서 코코아님께서는요, 선생님 주제와는 좀 다른데요. 항공성 중이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면 귀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비염이 다시 시작돼서 며칠 동안 귀가 계속 먹먹했어요. 하품을 하거나 입을 크게 벌려도 계속 먹먹한 느낌인데요. 귀가 먹먹한 상태로 비행기 타면 이 항공성 중이염이 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코감기나 이런 비염이 심할 때 비행기를 타면 귀가 아프거나 항공성 중이염이 잘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응급으로 그냥 약간 임시 처방이지만 그런 알러지 약 같은 거, 특히 이제 약 중에는 그런 항히스타민제라고 아까 계속 나오시는데 치료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코막힘을 좀 개선해주는 비충혈 제거제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약 하나로 만들어 놓은 글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약을 급한 대로 좀 먹고 타시면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유를 들어주시니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셨고요. 행복까지 한걸음님께서는 원장님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 순서랑 치료 효과 알려주세요. 그건 뭐 면역 치료라는 거는 회사마다 제품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은 간단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용량으로 계속 쓰면 되고 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딱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하기 좀 힘들 수 있고요. 네. 조금 큰 친구들은 알람에 매일 적정한 시간 매일로 지정을 해서 띄워서 약 먹으라고 알람을 하게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놓으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엄마가 아이들 약 챙겨주는 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래서 소아들한테 해주면 3년 정도에서 5년까지 좀 장기간 해야 돼요. 와, 꽤 긴데요? 네, 좀 지루할 수 3개월, 있어요. 5개월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그렇게 알러지 치료를 해주면 네. 중고등학교가 편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의 효과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면역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런 알레르기에 문제가 노출이 돼 있는지 네. 그걸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다는 게 만약에 이게 고3 시즌에 이제 선생님처럼 약간 고생 중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공부에도 집중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엄마도 비염이 너무 심하신데 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계속 휴지 들고 다니시고 그러니까요. 계속 코 풀고 또 코 헐고 이게 한번 악순환이에요. 오셔야겠네요. 모시고 오십시오. 다니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닥터체와 함께 들여다보는 귀, 코, 목 세상편에서 알레르기 비염, 또 요즘 핫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너라는 꽃님께서는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청소년 비염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심하면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서 병원을 바꿔가며 다니는데 이 몇 달째 약만 계속 먹고 있어 걱정이 돼요. 올해 중학교를 입학해서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할 때에 계속 약물로만 관리해도 괜찮은 건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청소년기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해서 이제 얼마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알레르기 비염을 얼마나 치료를 했느냐 이런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보면 확실히 그 18세 전후의 그 미만의 청소년기에 엄청난 퍼센티지가 30-40%가 치료 경험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청소년기에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게 심하다는 건데 이제 청소년 비염이라고 말하기는 좀 용어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무조건 진단이 제일 확실해야 됩니다. 저럴 때는 알러지 비염인지 뭐 혹시 부비동염, 축농증 증상은 없는지 이런 걸 분명히 확실히 잡아야 되고
알러지 비염인지 아닌지. 알러지 비염이면 아까 말한 뭐 약물 면역 치료. 알러지 비염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만성 비염 중에 코가 많이 막혀서 부어서 네. 그런 경우라면 수술적인 치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다 부비동염이 많다 그럼 항생제 치료를 해서 이게 딱 뭔가 분류가 확실히 나눠져야 치료 효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 아니 이게 정말 심하면 잠도 못 잘 못 자죠. 정도인가요?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왜요? 제가 대학교 중요한 시험들 있을 때 코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막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숨을 잘 못 네. 쉬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자야 가서 다음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도서관에서 또 자는 거죠. 이제 엎드려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좀 나름 유명하신 교수님이 봐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진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다라고 했는데 저는 축농증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급성 축농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알레르기 비염도 조금 유전의 영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는 단계의 첫 번째가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뭐 저한테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엄마나 아빠, 뭐 네. 가족 중에 비염이 있어요? 코가 안 좋으신 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거든요. 다행히 원장님의 자제분들은 조금씩 안 좋습니다. 조금이라 다행이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원장님은 비염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이 설화법을 좀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주사 면역법을 추천하시는지? 일단은 설화 면역은 좀 더 쉽게 간다는 장점, 그리고 단점은 진먼지 진드기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사 면역은 좀 더 다양한 뭐 꽃가루, 잡초, 그다음에 뭐 벌독 있잖아요. 벌독. 네, 진먼지 진드기 뭐 이런 곰팡이 이런 다양하게 좀 할 수는 있는데 네.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비염 수술을 해도 알레르기는 아까 재발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1번은 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시투어님은 선생님 가습기를 80 정도에 맞추고 자고 나면 오히려 저는 코가 막힙니다. 키지 않으면 오히려 안 막히고요. 이런 경우엔 집에 가습기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아주 심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비교적 습한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아기들 어릴 때는 뭐 좋은 가습기도 갖다 맞아요. 맨날 놨지만 가습기 틀고. 제가 이거는 정말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절대 이거는 공론화된 건 아니고요. 네. 우연히 이제 가습기 물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퍼센티지가 갑자기 팍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입자를 미세먼지로 뭐 인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이 공기 중에 그런 떠 있는 먼지를 물 입자가 잡아서 그럼 이제 무거워지니까 떨어지겠죠. 네네네. 떨어지면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뭐 일부러 틀 필요는 없다. 틀더라도 좀 멀리 떨어뜨려라.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지 가지 말고. 않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항상 청소를 깨끗하게 해라. 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가습기가. 이게 내가 건강하려고 틀었는데 더 오히려 청소가 안 된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서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고요. 차라리 그냥 샤워하거나 이렇게 젖은 네. 수건들을 그냥 바닥에 말려놓고. 깔아라.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뭐 화분을 좀 갖다 놓던지 뭐 작은 어항을 갖다 놓던지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습하는 네.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영영님께서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딜라스틴, 아제틴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복용할 때 빼고는 항상 연한 연두색 코가 조금씩은 나오는데 괜찮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프레이 종류가 많은데 저쪽은 이제 그런 항히스타민제 스프레이로 보이는데요. 항히스타민 스프레이는 비염에는 알레르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증상을 좀 빠르게 줄여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감기나 부비동염일 때는 조금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연두색 코라는 건 정상적인 알레르기 비염 콧물색은 아니거든요. 부비동염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질병이 그렇긴 하지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이어서 혈관성 비염약이 리노벤튼 약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혈관 운동성 비염이고요.
리노벤트 스프레이 맞습니다. 네. 뚜껑이 약간 그 핑크색에 가까운 연보라색입니다. 네. 자, 하양님은 45살 여자입니다. 비후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하진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두통까지 오는데 완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역시 비염 중에 하나고 아까 수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비염이거든요. 그 진단이 맞다면 그 살을 좀 잘라준다든지 비중격이 휘어져 있으면 약간 교정을 해준다든지 네. 해서 코 막힘 증상은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비후성 비염의 1번 증상은 거의 코 막힘이거든요. 코막힘. 네. 다해줄게님은 제주 가면 꼭 내원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심장충격님께서는 알레르기 비염도 완치가 되나요? 지금은 예전에는 절대 아니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부분이라면 좀 장기간 치료를 해주면 완치에 가까운 정도로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프님은 원장님 3살 아기가 콧물이 줄줄 나는데요. 이 코딱지가 생기면 빼지 말고 그냥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딱지는 뭐 그 석션을 하든지 뭐 노시부라고 제품명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뭐 그런 걸 해서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은데 그냥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 스프레이 약국에 많이 팔거든요. 칙칙 예, 뿌리는 그걸 거죠. 뿌려서 좀 촉촉하게 해주면 좀 비교적 쉽게 떨어지고 마른 상태에서 때문에 또 코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염 수술하고 며칠이 지나고 이 식염수로 좀 코 세척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스키님은 아이고 그 정도로 힘든 질병이네요 하셨고요. 비염일 때 코막힘을 뚫는 법이 있을까요? 어디를 누른다거나 이런 거요. 뭐 이게 너무 넓은 표현의 지금 질문이시지만 뭐 너무 급할 때 약이 없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따뜻한 물에 발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그래요? 있고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숨을 쉬어봐서 잘 뚫리는 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눕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어있는 쪽은 포기하고 열린 쪽만 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다가 또 너무 코가 막히는데 실수로 숨이 잘 쉬는 데가 옆으로 눌려버리면 여기도 막혀 여기도 막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네, 그런 네. 방법도 있고 좀 뭐 급할 때는 이렇게 양쪽 코볼 옆에를 살을 당겨주면 네. 콧구멍이 넓어져서 좀 씹으시기가 편합니다. 근데 그 족욕을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의 그런 신경을 좀 자극해서 붓지 않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발을 따뜻하게 했을 때. 네, 흥미롭네요. 자, 그리고 호프님이 선생님 비염약, 처방약,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약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일반 약국에서 사는 이제 먹는 약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지루텍이라는 약인데 그건 좀 완전 오래된 약이고 네. 좀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나른하다든지 졸린다든지 그리고 효과가 조금 넓은 부분이라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약물을 처방해 줄 때는 약 병원에서는 좀 더 네. 지르텍 말고 좀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들을 골라서 해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지르텍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약물들 적절히 가감해서 처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험담 좋아요 해주셨고요. 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르륵님이 선생님 감기가 슬슬 오려고 하면 이 초장에 감기약을 딱 복용해서 잡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감기약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환자분들이 가벼운 감기라든지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감기일 때는 그런 약 쓰면 되게 좋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지만 정말 감기라든지 세균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약을 이제 환자분들은 감기약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도 드시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아까 말하던 알러지약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러지나 이럴 때는 효과적이지만 감염됐을 때 충농증이나 부비동염으로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역효과를 내서 저는 이제 그런 약들을 처방하거나 받을 때면 2, 3일 안에 효과가 와야 된다. 2, 3일 안에 예, 효과가 와야 늦어도. 된다. 늦어도. 그래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미련하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고집 피워서 끝까지 네. 복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경험담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주르르님이 감기가 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코 막힐 때 왜 한쪽만 막히나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요. 우리 몸의 코는 생리적으로 한쪽이 부었다, 한쪽이 빠졌다 이런 작용이 있어요. 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양쪽이 넓은 분들은 그 정도로 막히진 않지만 워낙에 뭐 비중경 만곡이 있다든지 한쪽 코가 좀 좁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게 막히는 거에 부어 있는 그 정도에 따라 코가 막혀서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왼쪽이 더 막힐 것 같은데 자기는 오른쪽만 막힌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원래 오른쪽 코로 숨을 쉬던 사람인데 이게 요 오른쪽 코의 살이 커지는 순서가 돼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원래 숨 쉬던 오른쪽 코로 숨을 못 쉬잖아요. 네, 뭐 왼쪽은 자기가 불편한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다. 그래서 오른쪽만 아프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역설적 코막힘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원래 숨 쉬던 코에 그 붓기가 부어버리니까 이쪽만 불편하다고 이상하게 더 느끼는 거. 느끼시겠죠. 자, 바네서님이 말씀이 막힘 없으시네요. 대단하셔요. 라고 해주셨고요. 피어피님은 원장님, 알레르기 비염도 그냥 두면 만성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면역 치료 이전에는 그냥 만성 질환인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보통 네. 성인이 되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몇 년 청소년기 거치고 성인까지 가는 질환이다 보니 정의상 만성 질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원장님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저는 제주도 와서 좀 좋아졌는데 네. 아 요새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요새 또 조금 새로운 알레르기에 노출돼서 그런지 잠깐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동료분에게 같이 예. 치료를. 처방을 부탁을 하죠.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시는 원장님한테.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네. 환자분들에 대해 경험담에 좀 더 이렇게 아 그렇죠. 잘 어떻게 힘들 공감이 되실 거라는 것 게 같아요. 저는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니까요. 자, 진짜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또 계시네요. 우리 그린비님, 약국에서 그때그때 약 사다가 두고 증상 있을 때마다 복용하고 심할 때는 매일 이 약을 먹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약을 먹어도 될까요? 이제 약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오래 먹어도 된다는 약이 있고 오래 먹지 말라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 약을 처방할 때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거 자주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어쨌든 병원에 왔을 때는 힘들기 때문에 빨리 낫길 원해서 네. 이런 비상약처럼 드리는 건 조금 세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장복하면 안 된다. 꾸준히 네, 절대 안 매일매일은 된다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항상 알러지 약든 뭐 다른 약이든 의사분하고 상담 없이 너무 오래 먹고 자주 먹는 건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자, 너라는 꽃님께서 감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이 소주에 고춧가루 효과가 있는 낭설인가요? 죄송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소주에 고춧가루라 들어보긴 했는데 네. 뭔가 상상이 전혀 안 가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연구한 논문이나 데이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코아님이 알러지 비염으로 5년간 고생하다가 이 면역 치료를 알게 돼요. 주사 치료법과 설화 면역 치료 방법 중에 좀 고민 중인데요. 이 주사 치료법이 더 효과도 빠르고 간단해서 이 주사 치료를 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이 설화 면역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이 효과가 주사보다 덜한 것 같은데 이 면역 주사 맞으면 부작용이 심할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어떻게 생길지를 예상을 할 수 없다 보니 비교적 큰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추천을 하는데 설화 면역 치료도 진먼지 진드기만 놓고 얘기하면 주사요법보다 밀리진 않습니다. 오, 네. 이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제야 좀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을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또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위스키님은 선생님 아이를 코딱지 많은 것도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코딱지가 너무 많으면 코에 환기가 안 되고 입으로 숨 쉴 때도 많거든요. 간혹 저는 이제 코딱지도 열심히 빼주는 편이에요. 아이들은. 왜냐면 집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잘 지냈냐 그러면은 콧물이 안 나고 근데 코가 막혀 하고 보면은 이만한 코딱지가
그럼 열심히 빼줍니다. 그거는 그 코딱지가 막힘으로써 환기 안 되고 입을 벌리고 자고 그러면서 증상이 완화된 걸로 착각도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기 전에는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비염 있는 초등아이 하시면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착한 맛 던지너스 통계님께서는 천식, 만성 두드러기, 이 비염으로 시잘, 배포탄, 신귤레어, 흡입기, 나잘 스프레이 등을 쓰고 있는데요. 코가 너무너무 가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나젤 스프레이 중에 가려운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스테로이드만 들어간 스프레이보다는 스테로이드에 약간 항히스타민제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알러지가 맞다면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짜렐라님이 비염 있는 초등아이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합니다. 매번 병원 갈 때 비염약을 처방받는데 호전이 없어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알레르기 비염에 비염약을 썼는데 호전이 없다. 네. 그러면 뭔가 진단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알러지 샤이너라고 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알러지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맞습니다만 그런 치료를 하는데도 안 난다면 알레르기 비염이 베이스에 있고 추가로 뭔가 새로운 질환이 온 게 아닐까. 네. 그걸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큰나무님 중증 알레르기 비염으로 가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빈도가 1년에 뭐 일주일에 뭐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드네요. 빈도가 자주 오면서 길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면역 치료를 해보시는 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너라는 꽃님의 말씀처럼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가 보려고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문들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닥터체와 함께 들여다보는 키 고목 세상에서 면역 치료 중심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 봤는데요. 오늘 좀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 자가 면역 치료에 뭐 주사라든지 뭐 효능은 어떤지 몇 번 맞아야 되는지 부작용은 뭔지 공통적으로 좀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원장님이 친절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서 놓친 부분들 있으면은 의학 정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준규 원장님과는 저희 매달 한 번씩 또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번 또 원장님 출연하실 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병원의 새로운 소식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뭐 그냥 우리 환자분들이 잘 믿어주시고 저희 지금 직원들과 저를 믿어주셔서 네. 잘 되고 있고 저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면 이제 그 면역치료요법은 조금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하셔야 된다. 주사든 설화 면역치료든 두 가지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 특히 이제 본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네. 주사요법은 조금 자주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시기가 올라오면 간격이 좀 늘어나니까 좀 덜 귀찮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부작용들 걱정될 수 있고 설화면역 치료는 그냥 매일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좀 애들을 챙겨주기는 오히려 더 그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빠르면 좋다라는 건 저도 오늘 배워갑니다. 네, 모든 치료는 빠르면 좋습니다. 빠르면 좋다. 또 진단이 중요하다. 참 하나만 더 네. 붙이면은 그 치료 기준이 나이가 만 5세 이상이어야 돼요. 너무 만 어린 5세. 애들은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5월부터 만 5세부터 허가를 받고요. 설화 면역 치료는 주사요법도 주사를 맞는 거다 보니까 5세 미만에서 하기엔 참 쉽지가 쉽지 않고 않죠. 5세 이상도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 또 바톤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최승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